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총선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총선 결과 때문에 아마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루 종일 우울감에 시달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뭐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만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과 조국 당이 19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들이 남아있고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번 총선 대참패, 국민의힘의 대참패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윤석열 지지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부인하려고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고 그 기반 위에서 뭔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전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 총선 대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이번 총선 대참패를 겪은 이번 총선을 총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좀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번 총선의 패인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패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책임이 있고 국내인 구성원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와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거를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번 대참패를 계기로 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민심에게 다가갈 그런 전략들을 갖다가 수립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재건하고 결집시키고 확장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런 거를 논의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저 같은 관찰자 입장에서 굳이 그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각종 언론 매체에서 그걸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굳이 한 수락 더 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왜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런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불과 3월 초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차례 요동친 적이 있습니다. 1월 셋째 주 정도에 뭡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지지율이 요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제1차 유난 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나서 다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회복을 하고 올라갔습니다만 3월 초까지 이런 분위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3월 초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종석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뒤로는 상당히 뭔가 이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악재가 어느 쪽의 책임이냐? 그건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그 정무적 감각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제가 뭐 아쉽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또 지지율 회복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년 12월 말에 이 국내힘으로 들어와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내힘 지지율은 이번 총선은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다, 정말 이건 필패다라고 했던 그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한동훈의 활약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성적이나마 기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동훈이 좌파다. 한동훈이 공천을 망쳤다. 물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 희하에서 이뤄진 공천? 그거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그렇게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좀 딴소리긴 한데 저도 이제 개표 방송을 계속 지켜보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이 직업적으로 다른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게 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또 관련 기사도 쓸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관심 지역들, 격전지 이런 것들 말고 다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들 후보들을 쫙 그 면면을 보는데 물론 그 후보자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이력도 훌륭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뭐 하던 사람들인가? 왜 지금까지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해당 선거구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뭐 이름도 익숙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뭔 짓을 했는지 대략적이나마 어렴풋하게 그 이름과 그 얼굴만 봐도 대충 연상이 되는데 이건 이제 정치 신인이면서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으로 약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뭔가 국민의힘은 이 인적 자원이 상당히 열악하구나. 사정이 너무나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아니 여러분들 그것도 어느 지역은 입후보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공천 신청한 사람 내세우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천들이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결국엔 그렇습니다. 총괄 지휘한 책임, 그래서 대참패한 책임,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국민의힘이 108석이라도 얻었겠습니까? 물론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비례 의석까지 합쳐서 108석이지만 그 같은 성적이라도 얻었겠습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이 안도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나마도 개헌선, 탄핵 저지선, 이건 지켰다. 이거 아닙니까? 그나마도 자유 대한민국의 명맥은 있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도하고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선이나마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방송 3사 출구조사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개헌선도 무너졌다. 아니 탄핵 저지선도 무너졌다. 개헌 저지도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재명 조국이 맘만 먹으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다 바꿀 수가 있다. 물론 개헌은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 보시기 바랍니다. 개헌? 만약에 저들이 그와 같은 의석을 얻었다고 한다면 개헌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도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도 국민의힘과 국내 미래가 다 합쳐서 108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명맥을 잇게 된 겁니다. 이게 이번 총선 대참패가 한동훈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번 총선 성적, 이번 개헌선, 탄핵 저지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의 공로다. 한동훈의 기여다. 일각에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원맨쇼를 했다. 한동훈이 자기만 주목받으려고 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결과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결과가 결국에는 개헌선 탄핵 저지선을 지켜냈다. 그걸 방어했다. 막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윤석열 정부가 물론 지금 이제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탄핵 저지선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거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땅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적 문제가 걸리지 않는 그 다음에 뭐 이게 논란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참 그렇습니다.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이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 대참패를 한 직후
자기가 소속돼 있는 정당의 당원과 지지층이 지금 패배감, 열패감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이 속에서 이 분노가 이렇게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것도 아마 공감을 사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셀카만 찍고 철딱선이 없는 쩔은 애를 데리고 와서 국민의힘이 망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였는데 초짜 당대표의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2020년 미래통합당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장은 그러면 정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국회의장 출신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선거대책위원장 누구였습니까? 바로 김종인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무슨 짜르요 무슨 전략가요 뭐 벨소리 벨 찬양을 다 해야 되는 그 김종인이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졌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사무총장 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과 같은 이 장동영 이 2022년에 보선으로 돌아와서 국회의원 경력이 2년밖에 되지 않는 이 장동영을 지금 비판하는데 물론 이 사람이 잘했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만 미래통합당 시절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비교한다고 해도 이게 설득력이 없다 그겁니다. 이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로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깎아내리기, 한동훈 폄하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홍준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차대한 선거를 맡겼는지 출발부터 안 된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 여당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홍준표가 그렇게 기자들한테 물으면서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셀카 놀이나 하고 다녔다. 이런 소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청래도 오늘 이런 조롱을 했습니다. 한동훈 언론 와서 셀카 놀이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준표 처음 시작할 때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 황교 한 꼴 난다고 봤다. 그런 애입니다.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 지휘하게 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다.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 깜도 안 되는 것을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홍준표 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었다고 한들 지금과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없었으면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차지했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 정도 한 120석 이상의 의석을 얻었겠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체 그 누가 국민의힘을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정말 묻는 겁니다. 한동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누가 있습니까? 그 누가 있어서 지금 와서 자기 당원들과 지지층들이 이 총선 참패에 대해서 정말 이 분노하고 있을 때 근데 그 분노가 사실은 한동훈을 향한 게 아닌데 사실은 근데 지금 와서 어디 깜도 안 된 걸 데리고 와가지고는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도 분명히 국민의힘 당원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소속일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홍준표라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할까?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할까? 여러분들 그 의도는 뻔히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음 대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 도전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유력한 대권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력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계속 이렇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런 언행을 계속하면서 한동훈을 견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 전당대회를 해서 그 누구를 대표로 선출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런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유승민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총선 대참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곧바로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로 다시 선출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 사례를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왜 들어가 봤냐면 2017년 대선 당시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이 득표율 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은 41.08%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24.0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7%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격차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이 정도 격차가 난 경우는 2007년도 이명박 정동영 이때 말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유한국당에서 그 어떤 당직을 맡는다고 하기에는 지도부에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조한 수치입니다. 왜냐? 바로 대선에서 낙선을 했고 그 낙선한 직후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제 구성되는데 거기에 홍준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일각에서는 바로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자유한국당 당권을 맡는다? 이건 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누가 됐습니까?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24.03%를 받은 그 후보 문재인과 17%포인트 차이가 난 그 후보가 바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습니다. 바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번 2024년 이번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는데 그 대참패를 한 책임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긴 할 겁니다. 아예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모로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문제 가지고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과연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까? 그걸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한동훈을 견제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누구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패배 요인은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동훈의 책임, 한동훈이 제공한 원인 그게 과연 몇 %나 차지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동훈이 국내임 전당대회에 등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그리고 지금 와서 한동훈은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한동훈을 뭐라 하겠습니까? 깜도 안 되는 걸 데리고 와서는 그리고 국민의힘한테는 또 뭐라 합니까? 오기도 없고 배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그 무슨 도움이 되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을 위해서 패배감이 사로잡힌 그들을 위해서 그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다시 이런 말로 결집시킬 수가 있으며 그들을 무슨 말로 이런 말로 다시 희망을 갖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로 그 누구 새로운 지지층을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한동훈을 배제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어떤 이득이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도는 너무나도 뻔히 보여서 정말 안타깝다. 정말 유감스럽다. 누가 유감스럽습니까? 국내 지지층과 당원들이 홍준표 시장의 언사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